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과학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해야 될 내용은 지난 시간 이어서 기체의 온도와 부피에 대해서 생활 속에서 예시를 찾아보는 그런 수업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거죠. 온도와 부피 사이에는 무슨 관계다? 그래, 비례 관계이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밝힌 법칙을 뭐라고 한다? 샤를 법칙이다. 이것까지 이야기를 했었죠. 이 안에 더 구체적인 것들은 지난 시간에 배워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 시간 내용 봅시다. 향상하는 학습 목표입니다. 오늘 해야 될 학습 목표는 기체의 온도와 부피의 관계를 실생활과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다. 실생활 현상과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다. 글씨를 보면서 다른 말을 했네. 자, 넘어갈게요. 오늘은 여러 가지 예시들을 볼 겁니다. 자, 여기 저절로 움직이는 그릇이라고 해서 교과서에는 152쪽입니다. 152쪽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떡볶이 많이 주세요. 어묵도 주세요. 자, 많이 먹으렴. 그릇이 저절로 움직였어. 뭐지? 식탁이 미끄러워서 그런가? 뜨거운 국물을 그릇에 담아 식탁에 올려놓으면 손으로 밀지 않아도 그릇이 저절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 자, 여러분도 이런 경우 본 적 있을 거예요. 뜨거운 음식이 담긴 그릇이 저절로 움직이는 경우. 자, 이런 것들은 왜 그러냐면 우리 그릇의 단면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릇, 선생님 잘 그릴지 모르겠네. 이런 식으로 생긴 그릇의 단면을 보면 이렇게 아래쪽에 이런 공간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위에 이렇게 제대로 그리면 이렇게 그리잖아. 우리가 접시 그러면 밑에 이렇게 한 번 더 뭐가 있잖아, 그치? 요 사이에 공간이 있다라는 거지. 여기 식탁과 맞닿아 있을 때 보이는 요 좁은 이 공간, 요 녹색으로 잘 안 보이네. 하여튼 요 빈 공간에 존재하는 기체가 있다. 기체가 들어있는데 문제는 이 안에 담겨있는 것이 매우 뜨거운 녀석이야. 온도가 높아. 그러니까 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돼요? 뜨거우니까 부피가 증가해. 그러면 부피가 증가하니까 온도가 높아서 온도가 높아서 기체의 부피가 증가해. 그러니까 여기 기체 부피가 증가하면서 그릇을 살짝 들어 올리는 역할을 하는 거지. 위로 들어 올리는 역할. 그릇이 위로 들어 올려지니까 마치 스스로 움직이는 것처럼 약간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경우가 생기는 거겠죠. 역시 저절로 움직이는 그릇이라는 이 현상도 기체가 온도에 따라 부피가 변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봅시다. 자, 우리 교과서에 152쪽 아래쪽에 보면 해보기라고 있는데 오줌싸개 인형이라는 요상한 녀석이 있어요. 이 녀석도 실험을 직접 하면 정말 재밌을 텐데 우선 영상으로만 실험을 대신 봅시다. 보고 나서 또 이야기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오줌 싸개 인형을 이용하여 기체의 온도와 부피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영상을 잘 봤죠? 자, 여기서 우리 152쪽의 아래쪽에 있는 그 질문들을 볼 건데, 과정 1에서 3에서 물의 온도에 따라 인형 속의 기체 부피가 어떻게 변하는지 써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순서대로 봅시다. 첫 번째 과정은 뭐였냐면, 뜨거운 물에 이 인형을 넣을 거예요. 뜨거운 물에 넣었다. 그러면 뜨거우니까 부피가 어떻게 돼요? 늘어나. 그런데 이 인형은 도자기처럼 구워서 만든 단단한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인형 자체는 부피가 변하지 않죠. 그렇다 보니까 부피가 늘어나면 갈 데가 없잖아. 그래서 이 배꼽 쪽에 있는 오줌 싸개니까 물이 나오는 그 구멍이 있는 곳으로 기체가 빠져나옵니다. 기체가 빠져나오는 현상이 벌어져요. 기체가 빠져나와 구멍으로. 그러면 그 다음 현상, 두 번째로는 뭐 하냐면 차가운 물에 다시 넣습니다. 차가운 물에, 이거는 색깔을 바꿀까? 차가운 물에 넣는다 라고 했으니까 기체 부피는 줄어들어. 그럼 문제는 그거예요. 기체는 부피가 줄어드는데 밖에 있는 건 기체가 아니라 물이야. 그러니까 대신에 물이 인형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물이 인형 속으로 들어가.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물이 들어있는 차가운 인형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인형 위에 무슨 짓을 하냐면 물 밖으로 꺼내서 물에서 요즘 자꾸 오타가 나네. 물에서 꺼내서 뜨거운 물을 부으면 인형 속 기체의 부피가 늘어나 물이 밖으로 뿜어져 나온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뜨거운 물을 부을 거래요. 그러면 온도를 높이니까 기체의 부피가 늘어나. 그럼 문제는 여기야. 기체는 부피가 늘어야겠는데 지금 이 입구를 뭐가 막고 있냐면 물이 막고 있어. 그러니까 이 물을 기체가 밀어내는 거죠. 그래서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뜨거워져서 온도가 높아지니까 부피가 늘어나서 물을 밀어내, 기체가. 그래서 오줌 싸개가 오줌을 싸는 것 같은 모양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뭘 볼 거냐면 기체의 온도와 부피의 관계를 보여주는 예시들을 여러 가지 한번 봅시다. 여러 가지라고 해도 세 가지만 볼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여름철에 자동차를 타고 도로를 달리면 타이어가 팽팽해지는데,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께 한번 여쭤봐요. 자동차 여름철에 어떻게 타이어의 공기를 어떻게 하는지. 여름철에는 타이어에 있는 공기를 좀 뺍니다. 공기를 좀 빼요. 겨울보다 여름에 공기를 조금 덜 넣어서 적은 양의 공기를 다닙니다. 왜냐면 여름이 더우니까. 그리고 도로를 달리면 마찰이 계속 생겨서 뜨거워져요, 바퀴가. 그러니까 타이어 속 기체 온도가 높아져서 부피가 늘어나기 때문에 적게 넣거나 혹은 적게 넣지 않았다면 좀 더 팽팽해진다라는 거지. 이것도 역시 기체가 온도에 따라 부피가 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또 하나 보면 역시 이것도 예시인데,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타보면 정말 재밌을 거예요. 나도 못 타봤지만. 자, 열기구인데 이 열기구는 본 적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커다란 풍선 안쪽으로 불을 뿜어요. 그럼 풍선 속 기체를 가열하게 되니까 뜨거워져. 그럼 열기구가 떠오른대. 왜 그러냐면 이거 마치 아까 전에 봤던 그 인형이랑 비슷한데, 풍선 속의 기체를 가열하면 온도가 높아져.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늘어나. 그런데 풍선이 크게 부풀고 나서는, 더 이상 늘어날 수 없을 만큼 부풀고 난 다음에는 무슨 일이 생기냐면 기체가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부피는 늘어나는데 자리는 없어. 그럼 밖으로 나가야지. 그러면 원래 풍선에 있어야 할 공기의 양보다 적어지니까 무게가 점점 가벼워져요. 그렇다 보니 하늘 위로 떠오를 수 있게 된답니다. 실은 여기에 말하고 싶은 게 더 많이 있지만 그 내용들은 좀 더 고학년 나중에
고등학생 돼서 배우게 될 거라서 나중에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열기구가 위로 떠오르게 되는 것도 기체의 온도와 부피 사이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 더. 기체 온도 부피의 관계를 보여주는 예시 하나 더 뭐냐면 풍등이라고 하는데 뭐 영상이나 혹은 사진으로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이 이루어지죠. 풍등 속에 기체를 가열하면 풍등이 떠오른다. 마치 열기구랑 똑같은 이유입니다. 기체를 가열하면 이라고 했는데 이 안에 보면 이 불탈 수 있는 연료를 잘 안 보이나? 이것도 잘 안 보이네. 연료를 이곳에 매달아 놓고 여기에 불을 붙여요. 여기 불이 활활 타오르면서 풍등 내부에 열을 가해 가열하게 되고, 가열되면 부피가 늘어나니까 일부가 밖으로 밀려나. 그럼 풍등이 가벼워서 하늘 위로 떠오르게 된다라는 거죠. 열기구랑 비슷한 예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말고도 실은 기체의 온도와 부피 관계를 보여주는 우리 실생활 예시가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우리가 4단원에 있는 모든 내용을 학습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체의 성질에 대한 다음 시간은 대단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뭐 매번 하던 거니까 혹시 기억이 나면 미리 그림을 그려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구글 클래스룸에 있는 과제를 꼭 반드시 무조건 제출하세요. 이 과제는 선생님이 동영상 시간에 맞추어서 설문지를 제출할 수 있도록 타이머를 달아두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